문제풀이나 정기평가는 안 할 거야. 정기평가 문제풀이는. 이거는 바로 그냥 진도 나갈 거고요. 이거는 이제 3학년 1학기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달 동안 이 책을 먼저 끝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디까지 나갈 생각이냐면 인수분해까지 나가든지 아니면은 2차 방정식에 계산하는 부분까지 나갈 거야. 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좀 보고 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인수분해 뭐 페이지로 생각하면은 77? 아니구나. 여기는 75까지가 인수분해야. 네.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우선 나갈 계획이고 좀 더 나가면 2차 방정식 계산까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디서부터 그러면 생각하시냐면 78페이지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거기 밑에 보면은 근해 공식이라고 있어요. 차례 잠깐 보시면은 근해 공식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근해 공식부터 2차 함수까지 네, 이렇게 다 진도를 나갈 생각이니까 우선은 그렇게 진도가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뭐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좀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이 3학년 1학기께 앞으로 이제 고등수학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3학년 1학기의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 다 포함이 돼요. 네, 전부 다. 네. 근데 차이는 뭐냐면 3학년 1학기 거는 이제 고등학교 계산하는 거에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거기에 응용 문제가 계속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자체는 거의 똑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께 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진행을 해서 다음 달까지 이 책을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도 나간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지금 첫 단원의 제곱근과 실수 네, 여기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에 제곱근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게 뭔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써있는 게 제곱근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글씨를 따로 보면 다 아는 얘기야. 제곱이 뭔지 알잖아요. 네. 근이 뭔지도 알잖아요. 네. 자, 방정식에서 구하는 게 근이니까. 그래서 제곱이 되는 근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2라는 숫자를 했어. 근데 내가 여기에 제곱을 붙였어. 그럼 몇이야? 4. 지금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자, 얘를 2번 곱한 게 제곱이잖아요. 말이? 네. 그러면 이제 제곱근이란 건 얘가 모르는 거야. 얘 구하라고, 요 자리. 그러면 뭘 제곱하면 4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제곱하면 4가 되죠? 2 제곱하면 4가 되지만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얘가 제곱근이야. 그러면 이제 말로 이렇게 얘기해. 4의 제곱근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네. 그러면은 4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한 게 방금 얘기한 그 설명이야? 그러니까 답을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2를 제곱해도 4가 됐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됐으니까 이게 4의 제곱근인 거야. 이것도 이해되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쓸 때는 4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쓰면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아. 이제 귀찮아서 같이 써.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을 읽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읽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 이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해 보면 x의 제곱은 4. 내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써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2랑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써있는 4의 제곱근이랑
식으로 써있는 x의 제곱은 4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어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 글로 4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생각? 둘 다 이제 같이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거. 자,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네,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8페이지에 1번의 가로 1번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뭐뭐의 제곱근이란 말이 붙으면 무조건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문장에서도 문제를 보면 뭐뭐의 어떤 숫자의 제곱근 이렇게 써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답을 구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1번에 가로 2번에 이제 볼게요. 제곱근의 개수. 자,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서 쓴다는 얘기예요. 요 문장이 있는데 요 자리만 숫자를 넣어보자고.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내가 여기다 9를 넣었어. 그럼 뭐죠? 3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세요? 됐죠? 제가 요 자리에 0을 넣었어요. 그럼 뭐죠? 0.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없죠? 네, 얘는 그냥 0이에요. 됐죠?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자리에 양수가 들어가면 두 개의 답이 나오고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면 한 개의 답이 나오고 이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해가 없는 거니까 빵 개의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자, 그게 이제 1번의 가로 2번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한번 읽고 갈게요.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나오게 되고 그 옆에 절대값은 서로 같다. 자,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랑도 같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0의 제곱근은 0 한 개여서 한 개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거 제곱근의 표현.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요거랑 이제 헷갈리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방금 전에 제가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제곱근 3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제곱근 3이라고 하는 이 제곱근이라는 의미를 기호로 쓰면은 우리는 이렇게 쓰고 네, 얘를 읽을 때에는 루트라고 읽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근호라고도 얘기해요. 다 같은 말이야. 제곱근, 기호, 루트, 근호. 아시겠죠? 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곱근 3이 뭐냐?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루트 3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네, 제곱근 3이 뭐냐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얘랑 이렇게 써 있는 얘랑 차이가 뭔지 보여요? 뭐가 차이가 있죠? 얘랑 차이가 지금 뭐예요? 안 보여? 보여야 되는데? 자, 뭐가 차이가 있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어. 근데 이렇게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 그냥 기호를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곱근이란 말이 앞에 있으면 그냥 루트만 붙이는 거고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루트를 하는 역할을 이제 슬슬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루트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루트라는 애는 자, 무리수예요. 자, 무리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이런 거를 배웠어요. 유리수 해서 수체계라는 걸 배웠거든요.
자, 처음에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죠? 네. 정수는 뭐 음의 정수, 양의 정수를 먼저 써야 되겠네.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죠? 이거 뭐죠? 몰라? 분수 소수고. 네. 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유리수를.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무리수라고 했잖아요. 자, 무리수는 1, 2학년 때 대표적으로 배운 건 그냥 파이만 배웠어요. 네, 파이가 무리수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배웠고,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까지 배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소수에 대해서 배웠죠. 소수는 2학년 때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고, 네,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순환소수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얘가 무리수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배운 거죠. 2학년 과정으로. 그러니까 2학년 때 여기까지 유리수에 관련해서만 배우는 거고, 3학년 때는 이제 비순환 소수, 여기서 말하는 무리수. 자, 요거에 대해서 그냥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숫자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이제 이 루트의 특징이 있는 거죠. 얘 특징은 무조건 뭐냐면, 안에 들어간 숫자가 제곱이 되면 루트를 없앨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의 제곱을 여기다 썼어. 그러면 이 제곱이랑 루트는 없어져.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2라고 쓰면 돼. 근데 내가 이 안에 뭐 5를 넣었어. 그럼 얘는 제곱이 되는 수가 아니죠. 그럼 안 없어져.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게 답이야 그냥. 뭐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어. 제곱이 되는 게 있을 때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루트 안에는 음수를 못 써. 이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0이나 양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우선 외워둬야 되는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수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여기까지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네, 써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얘도 숫자니까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루트 2랑 루트 5랑 누가 더 커? 루트 5. 당연한 거야. 숫자가 큰 게 큰 거야. 루트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루트 7이라고 해도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요? 루트 7. 7이 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트 5랑 2랑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누가 더 크죠? 왜 루트 5가 크지? 그쵸. 얘를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얘가 2지만 얘랑 같은 거거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제가 꺼낼 수 있다고? 제곱이 되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를 루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4였던 거야. 2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루트 5가 더 크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숫자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네, 김동입니다. 네? 잠시만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뭐냐면 루트 1은 몇이었죠? 예.
얘는 제곱이 돼도 되고 세제곱이 돼도 되고 100제곱이 돼도 되잖아. 1은.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 숫자는 루트 2 순서대로 이렇게 써보는 거야. 루트 3, 루트 4. 근데 보면은 루트가 붙어있는 애 중에선 제곱이 되는 애만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이죠? 2가 되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몇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루트 2, 루트 3. 근데 보니까 2랑 1 사이에 루트 2랑 루트 3이 있잖아. 얘가 정확한 숫자가 몇인지는 몰라. 왜냐면 무한소수는 소수점이 끝없이 가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인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루트 2랑 루트 3은 1이랑 2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1점 몇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루트 2 정도는 좀 외워. 이건 좀 외워놔야 돼. 너무 자주 나와서. 네, 문제를 풀 때. 루트 3까지도 보통 좀 외워. 네. 이렇게. 아까 뭐 외우냐고 아까 보경이가 물어봤죠? 다 외우는 게 아니고 한 요정 2개 정도? 네, 이런 2개 정도는 외우는 게 도움이 좀 돼요.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네,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크게 괜히 그거 보고 쫄지 마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보는 방식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오는 걸 몇 정도 되겠어요? 2점 몇 되겠죠. 그럼 루트 6도 2점 몇, 루트 7도 2점 몇, 루트 8도 2점 몇, 루트 9는 몇이야? 지금 3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걸 계속 쓸 수는 없잖아. 네,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개수세라고 하는 문제들이 가끔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개수를 세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점 몇은 루트가 있는 애는 자연수 중에서 3개야. 그죠? 보이죠? 2점 몇은 보니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러면 루트 9부터 몇 가지 있겠어요? 루트 15까지 있겠죠? 우선 3점 몇이 되는 애들은? 루트 16이 4니까? 그러면 걔는 7개야. 숫자가 하나 늘어날수록 개수가 2개씩 늘어나. 네. 그러면 당연히 루트 16부터 루트 24까지는 몇 개겠어? 4점 몇은 9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개씩 늘어난다는 것도 아시면 나중에 개수 세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네, 그러면은 그때 좀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설명하면은 힘들겠죠?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 설명했는데 그걸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한 거냐면요. 지금 잠깐만. 니네 2학년 2학기 거 할 때 피타고라스 했지? 네. 오케이. 여기 피타고라스도 나오거든요. 네. 나온다고요. 네, 피타고라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14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네. 우선은 14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잘 푸시면 15페이지로 설명을 이어갈 거고, 좀 어려워하시면 우선 워크북을 먼저 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선 지금부터 14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